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라는 책을 쓰신 김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김호 대표님이랑 그 오프닝 수다 떨다 보니까 댓글 소개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결국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오늘도 존버님, 지난날 요양보호사로 덧글 달았는데 오늘은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 나이트 근무 중에 들렸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치매 환자분들이 많은 만큼 주저리 썼다 지우고를 반복하게 되는군요. 치매 환자분들, 예쁜 치매라고 일컫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지난날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101% 공감 뿜뿜 잘 들었습니다. 이번은 종이책으로 구입해야겠습니다. 유튜브를 갈까 하다가 욕심 내려놓고 여기서 주저앉아 요양병원 근무하면서 오래 살까 걱정스럽다고 중얼중얼대고 있습니다. 네, 그 케어라고 하는 책 우리가 나이사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방송했었잖아요. 참 유튜브로 우리가 네. 책걸상 처음으로 한번 화면에 담아봤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별로 우리 얼굴 보기 싫으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아마 책걸상을 유튜브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보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오디오형 인간들인 걸로. 네, 네, 어제 근데 그 케어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아, 케어 보셨어요? 네. 오. 네, 왜 읽었어요, 그거는? 저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달에 유언장을 썼어요. 변호사랑 같이 작업해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네네. 근데 그 유언장 내용 안에 케어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케어라는 책에 영향받은 바 크다. 뭐 이렇게. 그 유언장은 혹시 누구 보여주려고 쓴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실제 그 로펌에다가 그 봉인해서 공증 받아서 하나 놓고 하나는 제 아내한테 줬고요. 예전부터 원래 쓸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좀 시간이 날 때 한 3개월 정도 시간 걸려서 썼어요. 3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걸렸어요. 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신도 전부 의대에다가 그냥 기증하는 걸로 했고.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량은 한 13페이지 정도 했는데요. 13페이지? 그중에 한 12페이지는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고요. 재산 보면 가장 분량이 적고요. 별게 없으니까. 뒤에 약간 부록으로 제 부고 기사랑 저한테 중요한 4사람한테 저는 이제 장례식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장례식에서 나한테 해줄 말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그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 뭐 저 죽으면 그냥 몇 사람 모여서 틀어놓을 뭐 음악 플레이리스트까지 다 적어놓고 그냥 한번 추억만 해줘라. 네. 뭐 그런 거였어요. 이제 부고 기사 쓰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흔히 이제 뭐 코칭이나 뭐 네네, 워크샵 그렇죠. 같은 거에서도 흔히 쓰는 네네. 프로그램인데 정말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하신 거군요. 직접. 그렇죠. 뭐 정말 시신의 처리, 그다음에 내가 가진 책과 옷, 그다음에 돈과 뭐 부동산 이런 걸 다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언제 뭐 저런 유언 관련되는 책이 있을 때 저분을 다시 모시고 저 얘기만 한 30분 나누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좀 읽어주실까요? 네, 냉구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케어 편 들으시고, 네, 써니 정신여고에서도 JYP와 케미가 돋보이는데 책걸상에서도 보니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도 보니까 JYP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소 낯설어 보여서 놀랐습니다. 나이사와 콜라보도 신선했고 개인적으로 책걸상도 유튜브나 동영상 플랫폼으로 진출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고 참신한 소재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해서 일본 영화 중에 오리우메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치매에 걸린 병든 노모와 그녀를 케어하며 보살피는 아들 내외의 진솔한 이야기가 묻어난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냉구님 말고는 유튜브 경쟁력
있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아무도 때문에 없었습니다. 네, 고려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네, 진공상태님 워낙에 저희 애청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격려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시청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방송이네요. 했는데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나에게 좀 더 지원이 있었더라면 해서 반대로 그간 내가 받았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지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마음에 와닿는 독서, 케어라는 책에 대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기 후원자이신 그레그레이오님 마이클 코넬리의 블랙 에코를 막 다 읽었습니다. 책이 두꺼운데도 좋네요. 재미를 넘어서 뭔가 좋아요. 물론 밤마다 뒤숭숭했지만 중고 서점에서 시인도 구입해뒀지만 더 두껍더라고요. 이거는 차례로 다음 책들 구입하려고요. 요즘 코넬리 때문에 꾸벅꾸벅합니다. 이거 밤에 읽느라고 낮에 졸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죠? 이게 마이클 코넬리에 빠지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마이클 코넬리는 마약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김호 대표 모시고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책 얘기 더 해볼 텐데요. 그런데 아까 유원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해도 그것과 관련된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김호 대표님께서 코칭을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초심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을 나갈 때 혹은 조직을 나갈 때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 자 이런 걸 던져보면 그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이고 또 앞으로 본인이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인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극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고서 최근에 제가 고위공무원들을 한 명이나 2명 정도를 만나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위기관리 혹은 그 홍보 전략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항상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려요. 이게 어쨌든 고위공무원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여곡절 겪으시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조직을 나가실 때 본인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지 그리고 또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 혹은 시민들에게 어떤 공직자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기억해 보시라고 이제 그러셨더니 다들 약간 감동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분이 저의 마무리까지 걱정해 주셔서 너무 뭐 예? 어떻다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대견하다고나 할까? 대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근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쟤는 뭐야?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도 같고 뭐 그랬습니다. 그 김호 대표가 코칭하는 내용을 평소에 YG는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저요? 이 책에 썼습니다. 이 책에 쓰셨잖아요. 요 책을 읽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대목을 사실은 김호 대표님께서 다른 책에서도 맞아요. 한번 언급을 하셨었어요. 질문책에서도. 질문책에서도. 네. 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드리면 사실 이 책은 김호 대표의 모든 책 중에서 제일 두껍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번역한 책 빼고는. 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다. 얇은 책 좋아하시죠? 그런데 상당히 근데 그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점에서는 이 책을 강권하는 포인트이기도 한 게 뭐냐면 이게 김호 대표님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김호 대표님이 기분 안 좋으실 수 하지 마, 있지만 쿨하게 생존하라의 후편으로 저는 일단 생각이 됐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쿨하게 생존하라와 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사이에 몇 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그 책의 엑기스들이 다 맞아요. 책에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요거만 사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그랬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김호 대표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책을 한 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책을 읽어봐야 될까요?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 전에는 쿨하게 생존하라를 추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이 책을 그냥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책, 질문에 관한 책. 요거는 뭐 아주 일부 이 책에도 조금 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이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추천해도 될 만한 책인 것 같고 솔직히 쿨하게 생존하라는
이 책을 먼저 보신 분이라면 막 약간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네. 그러게 생전에 1장을 그러니까 후속편이죠. 네, 일장이니까. 후속편이죠. 네. 후속편. 본편을 읽으셨으니까 축약편은 뭐 음.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싫다고 말하기로 했다. 요것도 이제 일부는 요 책에 일부는 소화가 들어있- 일본은 됐지만 들어있는데. 요거는 또 그 책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죠. 진짜 막 거절 못하고 네. 이 주변에 나를 등쳐먹는 수많은 인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 책도 유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쿨하게 생존하라만 빼고 나머지 책은 다 보는 걸로 합시다. 네. 근데 어느 날 근데 듣고 보니까 어느 날 기모 전작을 다 읽고 있어. 오. 예. 우리가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이게 책 읽는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내외를 통틀어서 아무 개의 책을 다 읽는다, 다 읽었다 이런 작가는 거의 없거든요. 몇 명 안 됩니다. 예. 그 미국 소설가 작품 다 읽으신 거 있잖아요. 빵 걷는 타자기. 폴 폴 오스터요. 오스터. 그죠. 폴 오스터도 최근에 나온 에세이들은 다 읽진 못했어요. 어. 읽다가 이제 약간 좀 지루해가지고 일단 말았는데 거의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말콤 글래들도 두 분. 말콤도 뭐 그렇죠. 다 읽은 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타인 해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김호 대표님이 저한테 의미 있는 저자인 게 기본적으로 제가 경제 경영서를 잘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고 좀 약간 자기 개발서도 안 읽잖아요. 잘- 자기 저- 개발서는 저는 진짜 안 읽죠. 안 읽고 네. 그리고 평가에도 박합니다. 네, 그런데 그 외국 작가 중에서 자기 개발서나 혹은 경제 경영서로 분류될 만한 그 저자 중에서 전작을 읽은 사람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고 국내 저자 중에서는 이제 김호 대표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말콤이구만. 예, 문제는 뭐냐면 그 김호 대표님의 책을 다 읽었을 때 제가 다 실망한 적이 없어요. 오. 실망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김호 대표님 책의 몇 권은 잘 보는데 꽂아뒀어요. 오. 왜냐하면 가끔 감사합니다. 생각나면 이렇게 뒤적거리면은 저한테 뭔가 유용한 팁 같은 걸 줄 때가 있거든요. 네. 아. 그 책의 품질 대비 가장 저평가된 책 작가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팔리진 꽁초를 쳐.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핵심이야. 그 본인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리고 별로 왜- 인지도가 없잖아요. 이 정도 품질인데 왜 더 많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제가 그 페이스북 서평에다도 써놨지만은 문장도 굉장히 정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얄밉도록 정갈합니다. 네, 자기 개발서나 혹은 경제 경영서라는 카테고리에 묶이지 않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좀 에세이로 포장을 해서 팔아도 저는 꽤 반향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작 PR 전문가가 본인 PR을 잘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밑줄 그어서 강조해 줄 수 없나요? 근데 진짜 방송 같은 걸 좀 자주 나가시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그래서 마침 다음 주 이게 방송 나올 때랑 좀 다르겠군요. 다음 주에 월화수목 EBS에 네. 나갑니다. 그 EBS 그 경제 프로그램 네, 예, 비즈니스 리뷰. 비즈니스 리뷰. 맞아요. 그 저는 월화수목 그렇게 여러 번 나간다 그래가지고 설마 세계 테마 기획 나가시는 건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나의 로망. 근데 15분씩 4편? 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지 지금-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됐는데 이제 2회 들어갔고요. 이제 네, 찍었습니까? 들어갔고. 네. 아니 그 김영사에서 약간 의지가 있으면 저는 뭐 차이나는 클래스나 뭐 어쩌다 옳은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강연 프로그램에서 네. 나가서 저는 좀 강연을 해서 이 책도 좀 많이 알려지고 김호 대표님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20대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생들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은 일단은 진로라던가 직업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은 약간 가이드를 해주기를 원하는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외부 강사한테 찾냐면은 자기들이 교과서에서는 되게 노동윤리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윤리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녹아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어쨌든 간에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운연 중에 이렇게 뭔가 순응하고 말 잘 듣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노동자로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성실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인 혹은 어떤 직업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해주는 내용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책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고생을 또 한번 타겟으로. 아니, 제가 중고생 타겟으로는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의 짝퉁책을 제가 하나 기획해가지고 써볼까 생각하고 있는. 난 또 썼다는 줄 알았는데 써볼까? 써볼까. 아니 중고생을 어떻게 만나세요? 아니, 강연. 네. 과학에 대해서. 네. 네네. 근데 과학에 대해서 보통 강연을 하는데 항상 강연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기자님 근데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농고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거에 맞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직업을 또 연결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자님 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그럼 뭐라 내가 그래요?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진짜 큰 문제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혹은 30이 되기 전까지 늦어도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음에 언제 그런 얘기 할 때 좋아하는 게 뭔지도 찾아야 한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질문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보면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김호 대표님 나름의 답변이 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의 책 안에 이제 행간 곳곳에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발점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서 그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와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이제 경영서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면 강점과 약점을 정의하는 게 우리가 그 뭐 학생 시절이나 이런 때 배웠던 거랑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약점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강점으로 분류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이거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을 하지 않지만 좋아하면 이건 오히려 강점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자기가 그 잘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아주 잘해서 돈을 벌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취미로 빠지는 거고 그게 제가 현재로서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이하게 중간중간에 특별한 규칙도 없이 어떤 챕터에는 뭐 1개, 어떤 맞아요. 챕터에는 뭐 3개, 4개씩 뭐가 붙어 있습니다. 맞아, 사이드 노트가 있죠. 네. 사이드 노트라고 하는 게 23개가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10챕터를 다 쓰고 나서 프롤로그를 적다가 갑자기 이제 제 머릿속에서 독자랑 그런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호 씨 당신은 코치인데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이 책을 내용을 갖고 코칭을 한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내가 궁금하다. 이런 약간의 뭐 독자의 질문이랄까? 그게 들리면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프롤로그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대화를 각 장의 앞뒤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람이라는 가상인물이 보람이 사실 편집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람이라는 직장인과 제가 코칭 대화를 각 장을 놓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썼고 그 사이드 노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코칭 대화를 만나서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갔을 때 내가 참고 자료로 이메일로 보내줄 만한 것들 주로 뭐 어떤 그 다른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나온 그 관련 개념들을 그런 걸 이제 사이드 노트로 이제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써놓은 거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것도 다 아니죠. 새로 네, 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다 새로 쓴 거죠. 코칭을 할 내용, 코칭의 어떤 인트로나 아우트로에 해당하는 거는 그 보람이라는 네, 인물과의 가까운 대화로 대화로 처리를 넣고. 했고 네. 본문은 이제 코칭 내용을 이제 좀 글 심화시켜, 형태로 그렇죠. 만든 네, 거고 네, 마지막에 사이드 노트는 AS처럼 네, 맞아요. AS가 딱 맞습니다. 네. 이메일로 보내줘서 야 오늘 즐거웠는데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 맞아요. 세심하네 사람이. 근데 약간 고급진 참고 자료죠. 그래요. 예를 들고 사이드 노트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사이드 왜냐면 노트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23개인데 작은 책으로 내도 요거 돼. 한 맞아요. 5, 60개 모아가지고 책한 권 따로 내도 될 아니, 수 실제로 있는데. 보면은 이거 두 번째 사이드 노트 제목이 회사가 장기 군속한 나보다 이직했다 돌아온 직원에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이유. 와 제목 잘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워크숍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아주 그런 거에 좋아요. 대한 이제 유용한 팁 같은 것들을 또 정리해 놓은 사이드 노트도 있고요. 은퇴 준비를 미리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는 은퇴 뭐 이런 사이드 노트도 있고요. 그리고 코칭 기법이나 혹은 컨설팅을 할 때 아마 김호 대표님께서 참고했던 여러 가지 테크닉 같은 것들을 맞아요. 사이드 노트 형식으로 정리해 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책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사이드 노트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털지 말고 따로 쫙 다음 책으로 남겨놨으면, 응? 그러면 조금 더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2014년에 한결에 이제 직장 다닌다고 직업 생기지 않는다 출발해서 또 같은 해 쿨하게 생존하라를 썼고 그랬는데 커리어에 대한 책은 이 책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기다 이제 다 쏟아붓자. 그래서 약간 분량이 이런- 많아졌군요. 네, 그런 생각이 그 있었어요. 다음 책은 뭐 쓰려고요? 다음 계획이 책은 있습니까? 뭐 다른 계획은 있습니다. 있어요. 계획 있습니다. 김호 대표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 책은 그러니까 진짜 1대1 혹은 2대1로 네. 코칭 해주는 그때 해줄 맞아요. 때 여러 가지 쓰는 온갖 기법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네. 단돈 14,800원에 네. 모르긴 해도 한 148만 원 이상의 어떤 돈을 들여야만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뭔가를 네. 누릴 수 있도록. 이 주로 이제 평소에 되게 막 그 회사 사장님 막 회장님 이런 분들 만나는데 김호를 만나기 힘든 일반 서민들도 책으로 간접적으로 만날 수 그렇죠.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맞아요. 만든 버전 뭐 네. 이런 거군요. 네. 이게 그런 거죠. 네네. 플렉스. 이 방송이 7월 전에 나가나요? 네. 아마도요. 아, 네. 그러면 7월 말까지 이제 김영사에서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명장면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서 그러니까 미래의 내 삶의 명장면이 무엇일지 미래에 지금 예. 지나간 거 말고 예. 그걸 적어서 올리면 10분을 뽑아서 커피를 드리고 3분은 제가 그 줌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무료로 코칭 코칭하는 대화? 거, 코칭 대화하는. 각자 한 명을 명. 그 장면을 어디 유튜브에 올려요? 아니면 그걸 올리진 않죠. 그냥 개인적인 고민, 프라이빗하게? 고민이니까. 괜찮다. 그거. 괜찮다. 오. 네, 뭐 그 무료로 하는 거니까. 네.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JYP도 응모할까? 아니 지금 책 쓰고 있잖아요. 그 여행 준비의 기술. 뭐 언제 나올지 알고. 아니 그 책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1대1 미팅에서 여행 준비와 관련된 코칭을 조언을 해주는 코칭을 거지. 해드리는. 여기서 두 분한테 제가 한 가지씩만 질문해 보면 네. JYP는 그러니까 50대 그다음에 YG 기자님은 40대. 네. 명장면이 내 삶의 명장면 하나만 꼽는다면 미래예요? 네. 근데 이런 장면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향후 10년 이내. 뭐예요? 40대. 저는 지금 떠오른 건 아니고 네. 평소에 갖고 있던 뭐 아마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최소 한 500명 혹은 뭐 300명 이상 되는 청중 앞에서 내가 영어로 1시간쯤 우와. 뭔가를 떠드는 거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학교에 가시면 되잖아요. 학회를 간다 한들 일단 1시간 동안이나 떠들 기회는 흔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1시간이나 떠들 만큼의 훌륭한 컨텐츠도 사실 쉽지 않고 그걸 게다가 영어로 한다는 거는 제 영어 실력으로는 이제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2년간이나 연수를.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무슨 내가 그냥 공짜로 하는 거 말고 돈 받고. 돈도 받고 초청 비행기표도 받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꿈은 있지만 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명장면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YG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그 확고한 목표가 있죠. 뭐요? 뭡니까? 그 40대가 지나기 전에 제가 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찍으면 좋겠다. 종합 1위? 종합 1위. 과학 분야도 아니고. 종합 1위. 와. 주간이든 월간이든 뭐 연간이든 종합 1위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저도 저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요. YG는 본인 책 꽤 많이 여러 가지 뭐 팔았는데 그 뭐 하루라도 가장 높이 순위 올라갔던 게 몇 등까지 가봤습니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그 세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인데요. 세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는 뭐 종합 한 50위 안에는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합 50이요. 네. 잠시나마. 네. 김호 대표는 몇 등까지 해봤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지만 참 우리 또 제 기억이 정확하지 모르지만 속물들 같은 종합 100위에 잠깐 들었었던. 종합 100위 안에 예, 잠깐 들었네. 네. 저는 뭐 종합 순위 안에 들어갔던 적은 없고 정치 사회 분야 5위인가? 네. 그게 뭐였죠? 개념무료. 개념무료. 정치 사회 분야 5, 6위 정도의 한 3, 4주 머물렀던 네. 적이 있는데 종합병원이 더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순위가 없었군요. 그때는 그건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건 뭐 제가 혼자 쓴 책이 아니니까. 종합. 그 왜 물어봤어요, 근데 명장면?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책에다 그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제가 그저께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뉴욕 대학에서 경영대학원에 근무하는 허시필드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가 이제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뭘 밝혔냐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그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현재의 의사 결정에 미칠 영향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서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막연하게 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살 빠졌을 때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그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래 명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런 연습을 두 분뿐만이 아니라 책걸상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꼭 그런 목적이라면 그 명장면을 하나만 고를 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여러 가지. 맞아요. 10개, 20개 골라도 되겠네요. 그럼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리고 또 뭔가 그걸로 책 한 권 쓸까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할 명장면은 명장면. 무엇인지. 맞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책걸상 청취자들과 함께할 명장면은 무엇인지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세 명이 할 수 있는 명장면은 무엇인지, 맞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전 실제 2017년에서 10년을 돌아봤을 때 제 명장면 10개를 아주 자세하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7년이 됐을 때 하나 빼고는 사실은 거의 다 다 했어요. 읽었어요. 그 내용을 사실은 이 책의 이 앞날개 안쪽을 보시면 그 아주 작은 글씨로 링크가 담겨 있어요. 네.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책에 담지 못한 김호 작가의 미래의 역사 메모 파일과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요거 요 책 사지 않고 여기 가능하시면 책이라 좀 이메일 사시고 주소만 입력해서 보내줍니까? 저기 책걸상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가 자기 책을 산다라는 게 그 굉장히 고맙고 맞아요. 또 의미 있고 중요한 맞아요. 행동으로 다가갑니다. 네. 네. 자기가 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는 거. 사는 거죠. 저는 이 책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하고 비슷한 구석이 이제 몇 군데 있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해마다 10가지 맞아요. 이 정리하는 맞아요. 거 표현을 뭐라고 했었죠? 10개 3일 10가지 장면? 장면? 네, 네.
그 올해의 네, 올해 10가지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니까 우리 집의 10대 뉴스를 매년 하요. 뽑거든요. 와. 그 10대 뉴스를 뽑고요. 직업상 그 정말로 기사체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체로 제목하고 부제 정도까지 이렇게 씁니다. 맞아요. 그럼 뭐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더 길게 쓰지 않아도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높은 분하고 둘이서 연말 되면은 앉아가지고는 이제 메모해가면서 올해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걸 하고요. 그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작년 뉴스를 갖고 와야 돼. 이게 이 일이 올해 있었던 어떤 일인지 일인지. 작년에 있었던 일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작년 뉴스를 먼저 좀 보고 올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했던 걸로는 이제 드디어 대출금 다 갚아 뭐 이런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길게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집사람이 승진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중요한 거를 이제 뉴스로 뽑고 기사체로 제목을 뽑는데 당연히 웃기죠. 그런 기사는 절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써서 그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김호 저는 대표는 그걸 캔버스에다가 그려요. 그림으로. 네. 그림 잘 그리는 자만 할 수 아니,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전혀 못 그리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뭐 사인펜을 그려서 그게 좀 몇 개가 쌓여 있죠. 저는 그거를 그 태블릿 PC에 그 연필 있잖아요. 그 연필 있거든요. 그 연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캘리 네. 형태로 해서 그 이렇게 쓰고 관련 사진 몇 개 첨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파일을 간직을 하죠. 저는 이걸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가지도 쓰지만 이제 다음 해에 내가 10가지 하고 싶은 뭐가 거. 좋은지를 써보는 거죠. 실제 아마존에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내부 보도 자료라는 걸 써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그게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는지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개인 레벨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대 뉴스 같은 거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뭐 부부가 같이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약간의 또 이 데코레이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 좋은 아이템으로는 연말쯤에 내가 올해 가장 잘못한 일 10가지 아니면은 올해 참 내가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순간 뭐 5가지 이런 거는 그건 뭐 둘이 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이렇게 한두 개 뽑아보는 뭐 이런 시간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네. 거기서도 레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의 책 10권 뽑는 거. 그거라도 하잖아. 올해의 책 10권 뽑는 거. 그 올해 책 10권 뽑으면 그 10권의 판매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뭐 이런 겁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개인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 차원에서 뭐 제가 빌 게이츠도 아닌데 네. 맨날 그런 걸 해요. 그렇죠. 연말마다.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JYP가 되게 비웃었어요. 야, 네가 무슨 빌 게이츠도 아니고 무슨 비웃으면서 또 책걸상에서 막 말해보라 그러고 시키잖아요. 또 골라보세요. 뭐 알려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소개한 책들도 꼭 몇 개 들어가고 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네. 한 6개월, 5, 6개월 기다리시면 올해 강양구의 올해의 책 톱 10 안에 페이스북으로 나누시나요? 이 책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도끼 눈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 근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읽었던 책들을 견줘 보면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좋은 책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여러 권 사가지고 진짜 과학의 품격이랑 세트로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주고 싶다고. 과학의 품격.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겠어요. 그 올해 책 10권 뽑을 때 아는 사람이 쓴 책은 점수 좀 더 주고 합니까? 정치적 고려합니까? 살짝. 아니 왜 내가 뽑는 건데. 재밌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한참 수다를 떨었지만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여튼 정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싶어 하나 이거를 좀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워크샵 주로 하지만 워크샵이나 코칭의 제일 중요한 그 뭐 슬로건 그게 뭐냐면 stop and reflect거든요. 이렇게 중지한 다음에 돌아보는 건데 이제 그런 지금 우리 좀 전에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중지하고 이렇게 좀 돌아보거나 아니면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거죠. 예, 안 그러면 그냥 바쁜 일정 속에 휩쓸려가면서 시간을 보내기가 쉬우니까. 그 김호 대표님 지난 시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책 내신 다음에 20대, 30대들이랑 코칭하고 계시다는 네네네네. 이야기 했잖아요. 네. 주로 뭐 어떤 과정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책을 가지고 이제 뭐 프립이라는 이렇게 커뮤니티더라고요. 그 성수동에.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프립 그게 뭐예요? 프렌드 트립인가 뭐 약간 그럴 거예요. 네, 프렌들리 트립인가 뭐. 그래서 주로 뭐 서핑도 하시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10주 동안 5번 만나서 30대 직장인들 하고 만나서 8명을 놓고 이제 하는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도 함께 읽으면서 또 질문 받으면 답변도 주시고 그렇죠. 또 개인적인 코칭도 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그런 과정이. 그 8명이 모여가지고는 김호 대표를 초청한 거예요? 아니요. 형식은? 그 프립이라는 곳에서 네. 그걸 이제 좀 모집을 한 거죠. 아. 그래서 8명을 뽑아서 신청자 네. 선착순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 그렇죠. 선착순이죠. 네. 그래서 8명 손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10번? 아니요. 10주 동안 5번. 2주에 한 번씩 5번. 두 챕터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과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실례지만 그 8명은 그럼 얼마 내고 하는 거예요? 19만 9천 원. 19만 9천 원. 네. 한 번에 4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만약에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책을 읽으신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서 뭐 20, 30대 중에서 김호 대표님이랑 직접 만나서 한번 코칭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 달면 됩니까 진짜?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요번 에피소드에 한 분을 추첨해 주시면 제가 뭐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버추얼로 줌이나 이런 걸로 줌으로. 제가 아니 그 뭐 김영사에서 네. 이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건 재미없고 재미없어요? 차라리 그 19만 9천 원 나도 내고 네. 5번 정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예? 근데 8분 제가 모아오면 새로 클래스 하나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프리에서 실패. 다시 하니까 다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때 실패 그- 날아가게. 이게 JRP가 얼마나 까칠하고 또 JRP가 또 얼마나 또 얼마를 떼가고 막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지. 19만 9천 원 중에서 9만 9천 원만 주고 10만 원은 내가 가져갈까봐. 아니 그러면 그런 거라도 얼른 물자 우리가. 이게 아까 한 분 추첨해가지고 그거는 해드릴 네. 수 있어요. 음. 네. 요 우리 책걸상에 네, 청취자 한 분. 네. 줌으로 줌으로 한 화상으로 시간 이렇게 동안. 한 시간 동안. 아. 야 야, 이거. 그거 대단한 비싼 거잖아, 건데. 이거. 그럼 네. 교배하면 정말. 네. 그러면 그 요 방송 나가고 일주일 합시다. 일주일 날짜를 정해야지 뭐. 네.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방송 업로드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요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분들 그냥 신청만 하라 그래요? 아니면 아까 뭐 내 삶의 내 삶의 명장면 명장면 요거 네, 하나. 네. 그거 하죠. 뭐. 해시태그랑 해서 앞으로 한 10년 후 10년 안에 10년, 미래 10년 향후 10년 동안의 내 삶의 명장면. 최고의 명장면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몇 줄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러면 그 우리가 고르기도 뭐 하니까 네. 김호 대표님께서 김호 대표님이 제가요? 직접 직접 골라서 고르세요. 나 이분하고 아, 네. 한 시간 네. 대화하겠다라고 네. 그냥 아, 찍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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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골 하실 때 음. 해시태그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하고 또 과학의 품격 요 두 과학의 가지 품격은 안 해도 되고 과학의 품격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댓글에 해시태그 달아봐야 별로 아, 그런가요? 큰 의미는 아, 없어요. 네. 예. 그러면 뭐 네. 하여튼 그 명장면 좀 써주시면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벤트가 하나 생겼네요.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의뢰하시는 분의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게요. 네. 요새 JYP도 좀 고민이 많은데 신청하세요. 1시간 정도 이렇게 면담하려면은
제가 이거는 뭘 풀 해드리면 프라이스로 에이 지인 할인 찬스 이런 거 없습니까? 별로 안 해줄 것 같아요. 얄미워서라도. 3% 해드릴게요. 셀럽 DC 없어? 셀럽 DC? 3%. 3%에서 3%. 안 해. 잘 나가시는 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긴 많나 봐요. 네. 언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그럼 동네에서 동네에서. 네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맛있는 건 제가 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라는 김호 대표의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아마 YG의 올해의 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책이니까 그리고 그 이 방송 때문에 김호 대표님 책을 읽어보신 애청자들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런데 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는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특히 본인이 20대, 30대라면 네. 진짜 시간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맞아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40대면 늙습니다. 지금 40대면 늦죠. 아씨 50대는 어떡하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정말 늦은 거죠 그때는. 자 이 책 절찬리에 지금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시면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호 대표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